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유아라 닥터의 윤강준, 김유진입니다. 네, 유진 씨. 네. 유진 씨는 레깅스나 스키니진 자주 착용하세요? 저도 즐겨 입는 편입니다. 활동하기도 편하고 무엇보다 이 각선미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라면 싫어하실 분들 드무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군요. 그런 의상들이 각선미를 살려줄 수는 있겠지만 하지 정맥류를 유발시킬 수 있어 오히려 예쁜 다리를 망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의하면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하지정맥류 환자가 연평균 5.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흉부외과 류지은 교수님과 함께 하지정맥류의 원인과 치료, 예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울퉁불퉁 튀어나온 혈관, 욱신욱신 다리 통증으로 고통스러운 하지정맥류. 대표적인 정맥류 질환으로 몸에 꽉 끼는 옷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발병률도 증가하고 있다. 초기 치료를 놓칠 경우 혈관 기형이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데 하지정맥류의 모든 것에 대해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늘의 주제는 하지정맥류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리에 파란 줄기가 튀어나오거나 혈관이 튀어나오면 하지정맥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하지정맥류란 어떤 질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하지정맥류는 하지, 다리, 정맥, 그다음에 류라는 것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리에 있는 정맥이 늘어나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지에 있는 정맥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정맥은 다리의 그 근육 밑에 있는 심부정맥과 그다음에 피부 밑에 있는 표지정맥, 그리고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관통정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정맥으로 되어 있고 각 정맥에는 또 판막이라는 중요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표지정맥이 다양하게 늘어나면서 또 이렇게 꼬불꼬불해지는 그런 질환을 하지정맥류라고 얘기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늘어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특히 하지정맥류는 과거에는 별로 이렇게 각광을 못 받았는데 90년대 이후로 새로운 수술법들이 발견되면서 또 방송에서 언론에서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많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지정맥류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나요? 네, 하지정맥류는 보통 1차 정맥류하고 2차성 정맥류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은 95%가 1차성 정맥류입니다. 1차성 정맥류는 정맥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말씀드린 대로 정맥이 늘어난다든지 판막이 망가진다든지 그런 게서 정맥 자체에 생기는 정맥류가 1차 정맥류가 되겠고요. 2차성 정맥류는 말씀드린 심부 정맥에 문제가 생겨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표지 정맥에 정맥류가 생기는 경우를 2차성 정맥류로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95%가 1차성 정맥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1차성 정맥류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스타킹이나 레깅스 같이 꽉 조이는 하지를 다리를 꽉 조이는 의상들이 실제로 하지정맥류를 많이 일으킬 수 있나요? 네, 몸에 꽉 끼는 옷, 특히 젊은 여자분들이 잘 입으시죠? 레깅스라든지 스키니진 같은 경우는 하지를 꽉 누르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하지정맥류를 유발하거나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여성들이 그 미용을 위해서 하이힐을 높은 거 신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하지정맥류에 영향이 있습니까? 네, 하이힐을 신게 되면은 일단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불안한 자세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하이힐을 신게 되면은 아무래도 종아리 근육의 근육 운동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하이힐을 신는 경우에도 하지정맥류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하이힐이라든지 아니면 부츠 같은 거는 하지정맥류 환자들은 신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많은 원인 중에서 또 다른 원인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네, 하지정맥의 원인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하지정맥류가 잘 생기는지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전적인 경향이 좀 있는데요. 양 부모님들이 다 하지정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자식들에서 한 90% 이상 발생을 하고 한쪽만 부모님이 하지정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여자분들은 한 60% 이상, 남자분들은 한 25%에서 발생을 합니다. 또 인종별로 보게 되면은 백인에서 가장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황인종, 흑인종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게 되면은 나이가 들수록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녀 비해서는 여자분들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한 2배 내지 8배까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영향으로서는 임신이라든지 여성들이 맞는 호르몬 주사 영향, 그리고 특히 직업적 영향이 강한데 오래 서서 일하거나 또 오래 앉아서 일하는 분들, 대표적인 분들이
학교 선생님들, 간호사, 또 농부, 그다음에 또 마트에서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직업군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발생이 계절의 구분은 없겠지만 이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환자가 급증한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겨울 되면은요, 겨울에는 저희들이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옷을 많이 입게 되고 특히 몸에 달라붙는 옷을 많이 입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부츠를 많이 신으시죠. 네. 그래서 부츠를 많이 신으려면 아무래도 옷을 타이트한 옷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것들이 정맥 순환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상이 심해지고 또 하지정맥류가 더 잘 생긴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리를 꽉 조이는 부츠나 이런 것보다도 내복 같은 걸 입어가지고 순환을 좋게 해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하지정맥류 하면은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느낌이 많은데 실제로는 남성들에게도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실제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기 하지정맥류 환자는 남성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직업적으로 오래 서서 일하는 교사분들이라든지 사무직에 계신 분들 그리고 직업군인 같은 분들에 대해서는 하지정맥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직업적인 면에서 오래 서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오래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래나 또 많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주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되거나 증상이 없이 진행되기도 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겠죠. 어떤 증상을 보일 때 하지정맥류를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야 할지 대표적인 증상들을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아이고, 퇴근이 늦으셨구만. 엄마, 그 일을 신고 하루 종일 일을 한 거예요? 대단하시다. 어휴, 저 굽길이 좀 봐. 소도 때려잡겠네. 피곤해. 온몸에서 피로가 줄줄 흐르는구만. 인간 파김치가 따로 없다. 아유, 안쓰러워라. 빨리 샤워하고 좀 쉬어요. 아니, 왜 잠 못 이루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실까? 혹시 밤이 외로우냐? 어이, 깜짝이야. 다리 올리려고요? 아, 왜 또? 다리 때문에 잠은 못 자겠네. 요즘 따라 왜 이렇게 다리가 천근만근이지? 너희그 하이힐을 즐겨 신더라니. 하루 종일 그 높은 굽 위에 서 있는데 당연히 다리가 뭉치죠. 안 되겠다. 다리 마사지라도 하고 자야겠다. 그래, 그게 낫겠네요. 다리 부은 것 봐. 완전 코끼리 다리 됐네. 다리가 묵직하고 자주 붓는다. 아니, 출근도 안 하는 주말인데 웬 화장? 그렇게 피곤하다면서 집에서 그냥 좀 쉬지 또 나가시려고? 대체 누굴 만나시길래 오늘따라 이렇게 화장에 공을 들이실까잉? 다리는 또 왜 저렇게 긁어댄대? 하여간 숙녀가 털털해도 너무 털털해. 재현아. 당근 준비됐지? 근데 훈남인 거 확실하지? 오호랴, 소개팅의 스멜이 물씬 풍기는데? 간지러워 죽겠네. 가려. 에헤이, 그러니까 좀 씻자잉. 연고를 여기 뒀었는데. 뭐야, 3주 전부터 가렵다고 했던 그 피부병? 설마 아직도 안 나온 거야? 소개팅 시간 다 됐는데 어디 간 거야? 나 그거 없으면 안 되는데. 염증이나 피부병이 생기면 잘 낫지 않는다. 뭐죠? 이 낯선 모습은 왜 이래 무섭게? 눈에 하트가 가득한 걸 보니 또 사랑에 빠지신 거예요? 요 며칠 조용하다 했어. 곰순아,
왜 그랬을까? 이젠 인형하고 대학까지 중증이구만. 얼씨구 흥미진진한데 좀 더 지켜볼까요? 머리에 꽃만 꽂으면 딱이구만. 아니, 아까 회사에서 김 대리님한테 전화했는데 책상에서 울리는 거야. 그런데 글쎄, 내 이름이 스파이더우먼으로 저장돼 있는 거야. 스파이더우먼? 예전에 스파이더맨 영화 제일 좋아한다고 하셨거든. 혹시 내가 좋은 걸까? 김칫국 원샷이요? 무슨 뜻인지 물어보라고? 아, 하지마. 하지마 너가 하지마. 경찰에 신고한다. 아우 못 봐주겠어. 과연 김대리는 왜 그랬을까요? 그래, 물어보는 거야. 그냥 하지 말지. 아니면 어쩌려고요? 여보세요? 김 대리님, 조서영이에요. 아 소영씨 무슨 일이에요? 저기 전화번호부에 저를 스파이더우먼이라고 해놓으셨던데 혹시 무슨 의미예요? 네. 그게 보셨어요? 부끄러워 말고 얘기하세요. 어서요. 죄송해요. 서영 씨 다리에 파란 핏줄이 마치 거미줄 같아서요. 마음 상하셨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다리에 구불구불한 혈관이 퍼렇게 나타난다. 붓고 무거운 다리는 기본. 피부병이나 가려움이 잘 낫지 않고 구불구불 파란 핏줄까지 보이는 다리의 증상들. 과연 괜찮을까? 하지정맥류의 대표적인 증상들 잘 봤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자주 붓는 현상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증상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증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네, 하지정맥류 흔한 증상이 하나가 다리가 붓거나 그다음에 다리가 이렇게 무거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정맥류 원인이 판막이 부전으로 인해 가지고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 환자들은 다리에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많은 혈액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리가 무거운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다리가 붓는 그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하지정맥류 환자에 있어서는 다리가 붓는 증상보다는 다른 증상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만약에 다리가 심하게 붓거나 또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은 오히려 다른 병을 의심하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병이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든지 임파부종 같은 다른 질환이 더 붓기가 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지정맥류 환자가 부종이 있을 경우에는 부었을 경우에는 다른 병과 감별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화면을 보니까 피부병이 잘 낫지 않는 증상도 하지정맥류의 증상으로 꼽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피부 결이나 살성의 문제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하지정맥류가 오래 진행이 되면 결국 정맥성 고혈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혈액순환이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인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됐죠. 그래서 그 2차적인 그런 증상으로서 피부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에 부종이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피부에 침착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색깔이 침착된다든지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 살이 썩어 들어가는 궤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하지정맥류에 이제 처음에 노출됐다고 해서 처음부터 혈관이 구부러지거나 뭐 이렇게 툭 튀어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럴 때 초기에 어떤 자가 진단법 뭐 그런 거 있습니까? 하지정맥류는 이렇게 급격하게 진행하는 병이 아니고 이렇게 서서히 진행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들이 모르고 지내시다가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되고 나서야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본인이 발견 못하고 친구라든지 가족들이 다리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해서 병원에 가보라고 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직업적으로 하지정맥류가 발생이 높으신 분들은 스스로 자기 다리를 자주 관찰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자기가 하지정맥류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업적으로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만 걷거나 서 있어도 다리가 무거운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 자꾸 쥐가 잘 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네. 분들. 그리고 유전적으로 부모님 중에 하지정맥류가 계신 분들, 그런 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증상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증상 중에서 한두 개 정도 이상이 내가 증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병원에 와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지정맥류의 경우에 통증은 어떨까 궁금한데 어떤가요? 하지정맥류 환자는 통증을 흔히 호소합니다. 네. 그 원인은
그 혈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혈관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신경을 압박하거나 아니면은 그 혈류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근육에 젖산이 많이 축적되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지정맥류 환자들이 통증이 없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노인 환자분들은 다른 원인에 의한 통증과 혼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무릎이 아프시다든지 아니면 척추 질환이 있는 노인 환자분들은 다른 원인에 의한 다리의 통증이 아닌지를 반드시 감별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한 가지 증상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질환의 발생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서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하지정맥류에 대한 시민들의 알쏭달쏭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하나씩 해결해 보겠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면은 하지정맥류 치료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제가 좀 하지정맥류가 있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만성질 환자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 하지정맥류의 경우에도 치료가 힘든가요? 네, 만성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을 들 수 있습니다. 네. 고혈압과 당뇨병은 하지정맥류뿐만 아니라 모든 병의 치료에 있어서 상당히 악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질환들이죠. 고혈압을 먼저 예를 들자면은 고혈압 환자들은 혈압이 높기 때문에 혈압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수술 위험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환자들은 보통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가 묽어지는 아스피린 같은 약을 많이 복용하게 되기 때문에 수술로 인해서 출혈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다른 약으로 바꾸시든지 약을 꺼내야 되는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를 하셔야 되고, 당뇨병 환자들은 또 수술하게 되면 금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당뇨 그 혈당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고, 또 당뇨병 환자들은 그 혈관들이 별로 순환이 안 좋기 때문에 수술 후에 감염이 생기거나 상처가 잘 안 날 수 있는 그 확률이 당뇨가 없는 사람들에서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환자라면 치료 전과 후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만나볼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하지정맥류 환자들에게 족욕이나 사우나가 뭉친 다리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봤어요. 정말 올바른 정보인가요? 네, 제 생각엔 피해야 할 행동 같기도 하고 또 뭉친 다리를 풀기에는 또 사우나만 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좀 헷갈리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하지정맥류 환자들이 피해야 될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뜨거운 온도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사우나라든지 그 반신욕 같이 뜨거운 온도에 다리를 장시간 노출하게 되면은 혈관이 늘어나면서 하지정맥류가 심해지고 또 통증을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노인분들은 사우나나 그 목욕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네. 하지정맥에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찬물로 샤워를 하면서 발목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한쪽 다리 한 15초 정도로 이렇게 가볍게 찬물로 샤워를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하지정맥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과도한 사우나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여주시죠. 제가 아침에 조깅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하지정맥이 있는 사람은 달리기가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달리기를 피해야 하나요? 달리기는 아무래도 다리에 무리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피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동맥혈은 심장에서부터의 그 강력한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피가 잘 내려가죠. 네. 근데 정맥혈은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혈류가 늦고 오히려 종아리에 있는 근육으로 인해서 근육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피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근육 펌프라고 그러는데 종아리 근육을 우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은 하지정맥류 환자들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가볍게 걷는 조깅이라든지 수영, 그다음에 사이클 타는 거, 그런 건 우리 좋을 수가 있죠. 그 대신 반드시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치료와 병행하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달리기는 오히려 하지정맥류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었습니다. 시민들의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봤습니다. 네, 교수님. 갱년기 여성들은 그 호르몬 치료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호르몬 치료가 오히려
하지 정맥류를 악화시킨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갱년기 여성분들은 특히 폐경 후에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때 치료하게 되는 여성용 호르몬은 하지 정맥류 환자들한테는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호르몬 자체가 혈관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하지 정맥류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정맥류를 치료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최소량의 호르몬 양으로서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가끔 보면은 이 손등이나 팔에 파란 힘줄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하지 정맥류랑 같은 건가요? 네, 그 정맥류는 우리 몸에 어디든지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항문에 생기는 치질이죠. 그리고 간경변 환자들이 생기는 식도 정맥류라든지 네. 또 다리에 생기는 하지 정맥류가 가장 대표적인 정맥류 질환인데 손이나 손등에도 생길 수 있지만 그렇게 흔하게 생기는 건 아니고 오히려 손등에 이렇게 파란 혈관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흰 피부가 이렇게 피부가 얇아지면서 혈관이 약간 두드러져서 보이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몸의 건강은 우리 몸의 자세하고도 직접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젊은 사람들이든 어떤 사람들 보면 다리를 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런 거 보면 하지 정맥류에 좀 나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절대적으로 다리를 꼬는 그런 자세는 하지 정맥류에는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 이유는 다리를 꼬게 되면 아무래도 몸이 틀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다리가 이렇게 각이지게 되죠. 그러니까 혈관이 뒤틀리거나 그다음에 각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혈액순환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자세를 오래 유지하게 되면 결국 근육 운동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정맥 혈 순환에도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리를 꼬는 자세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다리 꼬는 자세를 자주 취하곤 하는데 네. 조심해야겠네요. 또 이렇게 하지 정맥류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 다리 모양이 변형되는 것 외에 어떤 후유증이 또 올 수 있을까요? 네, 하지 정맥류 환자들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은 외형적으로 보기 흉한 것이죠. 네. 혈관이 꼬불꼬불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지만은 그 외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많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별로 증상이 없어서 방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지 정맥류가 진행되면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가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가볍게 치료할 수 있는 거를 큰 수술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불행하게도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합병증을 생길 수 있는 것 중에는 대표적인 것들이 그 혈관 안에 피가 저류되면 생길 수 있는 그 혈전성 정맥염이라 해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지 정맥류가 터져서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많이 부을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잘 심각한 경우에는 피부 궤양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질환을 방치해서 염증이 생기거나 정맥류가 파열되면 치료가 더욱 어려워지겠죠. 초기에 발견할수록 간단하고 쉽게 치료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하지 정맥류의 치료법은 비수술적 치료부터 수술적 치료까지 다양한데요. 하지 정맥류의 진단법과 치료법을 화면으로 모아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푸르스름하게 도드라져 보이는 혈관과 통증을 동반하는 하지 정맥류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질환이다. 각성미를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 스키니진, 레깅스를 즐겨 입는 사람들이 늘면서 발병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 성인 10명 중 2~3명이 앓고 있는 질환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 종아리의 파란 거미줄이라 불리는 하지 정맥류는 다른 질환과 구분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증상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전문의를 통한 충분한 상담과 진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직접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질환이 진행된 후에는 다리 통증과 피부 궤양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원장님, 하지 정맥류는 어떻게 진단하나요? 환자분께서 다리가 불편해서 하지 정맥류가 의심돼서 병원을 오시게 되면 저희가 우선 그동안 다리가 어떻게 불편하셨는지 문진을 하고 그리고 환자분의 다리 상태를 제가 살펴보고 직접 만져보고 그리고 광혈유량 검사와 혈관 초음파 검사 두 가지를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의 정도를 살펴보고 증상 악화 요인과 정맥질환 여부를 파악한다. 정맥의 구조와 역류 정도를 확인하는 혈관 초음파와 도플러 검사를 함께 시행하는데 정맥의 위치와 형태를 살펴보고 정맥류의 원인이 되는 역류 부위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 정맥류의 모양이나 위치가 특이한 경우에는 정맥 조영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검사를 통해 진단이 내려지면 혈관의 모양, 두께에 따라 정맥류 종류를 분류하고 치료가 진행된다. 하지정맥류 치료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수술적인 방법과 비수술적인 방법이 있겠죠. 일단 수술적인 방법은 육안적으로 보이는 혈관들을 걷어내는 국소절제술이라든가 광투시 정맥 적출술 같은 수술 등이 있고요. 내부에 복제정맥이라고 하는 줄기혈관이 고장난 경우 광범위 정맥류 발거술 같은 줄기혈관을 제거하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요즘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레이저 수술 방법이라든가 주사약을 이용한 혈관 경화요법 등이 있겠습니다. 하지 정맥류의 증상이 경미할 경우 치료를 시행하기보다는 운동과 생활습관 교정을 우선한다.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면 붓기도 빠지고 증상 완화 효과가 나타난다. 보존적 치료법으로 사용되는 압박 스타킹은 환자의 증상 여부에 따라 착용하게 된다. 크기가 작고 국소적으로 나타난 정맥류 치료에 이용되는 경화요법은 확장되거나 정맥류가 발생한 혈관에 경화제를 주사해 인위적으로 염증을 유발시키므로 혈액의 흐름을 다른 정맥으로 유도해 늘어난 정맥이 막히면서 푸르스름한 혈관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레이저 치료는 늘어난 정맥에 가느다란 방소미를 삽입한 뒤 레이저를 조사해 혈관을 직접 치료한다. 레이저가 혈관 내벽의 변화를 일으켜 늘어난 혈관이 줄어들고 혈액의 역류도 차단한다. 수술적인 방법을 쓰는 경우에는 외관상 나와 있는 혈관들이 많이 큰 혈관들이 되겠죠. 그래서 가지 혈관들이 큰 경우 수술로 제거를 하는 수술적 치료를 하고요. 복제정맥이라고 하는 줄기정맥이 고장난 경우에는 복제정맥에 대한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정맥류 주위에 피부를 절개한 뒤 선택적으로 정맥류를 제거하는 광투시 정맥 적출술. 전동형 정맥 흡입 적출기구를 피부 아래 피하 조직에 삽입해 정맥류를 제거하는 치료법으로 범위가 넓고 확장이 심한 정맥류를 치료한다. 줄기혈관을 제거하는 정맥 발거술은 정맥혈이 역류되는 부위에서 역류를 차단하고 있는 줄기혈관을 제거하는 수술이다. 전통적인 절개 수술 방법은 그 상처 부위가 치료되고 수술 부위가 완치되기까지 1주 내지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레이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없고 선택적으로 레이저 수술을 하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샤워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예쁜 다리를 위협하는 하지 정맥류. 한 번 생기면 진행이 계속되는 질환으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지만 원활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 정맥류의 진단법과 치료법을 잘 봤습니다. 주사를 통한 경화법이 참 인상적인데요. 교수님, 경화요법이 어떤 경우 특징적인 거와 또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경화요법은 주사요법이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비수술적인 하지 정맥류 치료 방법입니다. 이것은 경화제를 정맥류가 있는 혈관 안에 집어넣어서 그 경화제의 그 약 작용에 의해서 혈관 내막이 손상을 입어서 혈전을 일으키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섬유화가 돼서 혈관이 폐쇄되는 방법이죠. 이 시술의 장점은 간단하게 주사를 요법이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 없고 외래에서 간단하게 시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단점으로서는 혈관이 너무 크면 하기가 어렵고 또 범위가 너무 많으면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번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고, 그다음에 반드시 이것은 그 경화제가 우리 몸으로 보면은 일종의 이물질이기 때문에 항상 부작용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작용은 간단한 것부터 크게 문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술이 나한테 적합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시술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그리고 시술 결과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사전에 충분하게 상의를 하신 다음에 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혹시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에서도 이 수술법이 가능합니까? 상당히 사전에 여러 가지 방법들로서 평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안 좋으신 분들은 경화요법을 하는 데서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일반 환자하고 좀 구분해서 조금 더 신중한 사전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혈관을 또 폐쇄시킨다고 하니까 표현이 약간 과격해서 그런지 공포스럽기도 하고 혈액순환에 문제는 없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데요. 어떤가요? 네,
경화요법을 권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그런 질문을 하세요. 네. 혈관이 폐쇄되면 괜찮느냐. 네. 그런데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그 폐쇄된 혈관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다음에 혈양은 오히려 폐쇄시킴으로 인해서 혈액 조류가 해소되기 때문에 오히려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 비수술적 방법이 있고 또 수술적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수술로서 혈관을 정맥을 제거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정맥인데 제거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질문도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꼭 여러 환자분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이제 저희 사전에 저희들이 수술하기 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검사를 통해서 수술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게 되고 이분은 수술이 가능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 표지 정맥들은 혈액 순환량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심부 정맥으로 가는 혈류량이 보통 한 80 내지 90%가 되고 표지 정맥으로 가는 것은 보통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앤다 하더라도 혈액순환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고속도로에 통행이 잘 될 경우에 국도가 막혀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서 치료를 한 후에 재발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그거는 수술 방법과 여러 가지 차이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의 결과에 따라서도 있을 수가 있는데 크게 한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수술한 혈관 자체에서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레이저 수술 같은 그 수술할 경우에 혈관이 폐쇄됐다가 나중에 다시 열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요. 네. 그다음에 절개술 같은 그런 수술을 해서 혈관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다른 쪽에서 연결된 혈관에서 다시 혈관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다시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하지정맥류 수술하게 되면 다리 있는 혈관을 전부 다 없애는 건 아니거든요. 정맥류에 있는 혈관만 없애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를 잘못해서 건강한 혈관에서 다시 또 정맥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발이라는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건 다른 질문인데요. 임신부들에 있어서 다리가 붓거나 혈관이 많이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출산을 하고 나면 그런 것이 사라지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치료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나요? 네,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오게 되죠. 혈류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자궁이 커지기 때문에 그 커진 자궁이 혈관을 압박하게 되고 그다음에 호르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하지정맥류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약간 생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임신이 끝나고 출산하고 나면은 한 3, 4개월 이내에 다 해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해소가 안 되고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할 때 하지정맥류가 생기시는 여자분들은 임신이 끝나고 나서 한 4 내지 6개월 후에 다시 평가를 받아서 정맥류가 사라졌는지 아니면 계속 진행하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그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정맥류는 외모적 자신감을 저하시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유발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혈관의 괴사나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질환으로 여겨선 안 되겠습니다. 이번 주 건강정보에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튀어나온 혈관과 부은 다리의 통증으로 괴로운 하지정맥류. 압박 스타킹 착용으로도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압박 스타킹은 단순히 조여주는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스타킹이 아닌 의료용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압박 스타킹을 신게 되면 발끝에서 정맥피가 심장을 향해서 쭉 올라오다가 다시 역류해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초기 하지정맥류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 효과도 있고 그리고 수술한 환자의 경우에도 압박 스타킹을 신으면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압박 스타킹은 신체와 질환 부위에 따라 착용해야 하는 종류가 달라집니다. 스타킹의 종류에 따라 부위별로 받는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임의로 선택하지 말고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착용해야 하는데요. 압박 스타킹은 심장에서 가장 먼 발목에 100% 압력을 가하고 심장으로 가까워질수록 그 압력이 약해지는데요. 이런 압력의 차이로 정맥 혈류를 심장으로 밀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착용하는 방법은 먼저 스타킹을 착용하기 쉽게 말아서 발을 넣어주세요. 뒤꿈치부터 맞춰 신은 후 무릎 쪽으로 천천히 말아 올려주세요.
강하게 압박하는 느낌이 불편할 경우 다리 마사지를 해주면 불편감을 해소하고 압박 스타킹 효과는 높일 수 있답니다. 평소 다리 꼬는 습관은 절대 금물. 그리고 틈틈이 다리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다리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다리의 피로를 풀어주는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하지 정맥류를 예방해보세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잘 보았습니다. 교수님, 요새 TV 광고를 보니까 하지 정맥류를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러는 뭐 영양제가 있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까? 네, 저도 얼마 전에 그 방송을 봤습니다. 실제로 하지 정맥류 환자들에게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약물들은 여러 가지 개발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지 정맥류의 치료에 있어서 어느 정도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이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지 정맥류가 소실되거나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일종의 말해서 보조적인 효과죠. 그래서 이 약에 대한 정확한 사용과 어떤 분에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전문의와 항의를 하셔가지고 그 약물을 복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약물을 복용해서 증상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압박 스타킹의 착용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일반 스타킹 외에 또 고탄력 스타킹이 있거든요. 이 고탄력 스타킹의 경우에도 치료 효과가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보통 이제 정맥류 환자들에게 기본적인 치료 방법으로 압박 스타킹을 권하게 됩니다. 그럼 대부분 환자들이 고탄력 스타킹입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압박 스타킹은 의료용 스타킹을 말하는 것이죠. 네. 의료용 스타킹은 발목의 압력을 100으로 계산했을 때 무릎의 압력은 70, 그다음에 넙벽다리의 압력은 40으로 이렇게 아주 과학적으로 만든 일종의 의료 기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이 압박 스타킹을 심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리의 근육을 강화시켜서 하지 정맥류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또 병의 진행을 억제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되죠. 그래서 그 환자의 몸무게와 키 그리고 사이즈에 따라서 소, 대, 중, 대중소, 특대 이렇게 사이즈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압력도 그 압력이 낮은 것부터 높은 거로 4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사이즈에 또 적당한 압력의 스타킹을 신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스타킹이나 사시면 안 되고요. 자기한테 맞는 의료용 스타킹을 신는 것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이 평소에 하지 정맥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지해야 될 습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피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하지 정맥류는 습관만을 고치거나 좋은 습관을 유지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피하셔야 됩니다. 오래 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다리를 자주 움직여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오래 앉아 있는 경우에도 다리를 가급적이면 자주 펴셔가지고 특히 그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 또 비만이 많기 때문에 비만 네. 조절하시면 중요하고 그다음에 임신이나 출산 후에 하지 정맥류가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변비 환자들은 변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변비 환자들은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복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지 정맥류 환자의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는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주무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무릎 밑에 베개나 쿠션을 집어넣어가지고 네. 다리를 올려서 한 15cm 정도 올려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지 정맥류 환자들은 밤에 주무실 때 반드시 이런 자세로 주무시는 게 상당히 필요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하지 정맥류의 두려움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지 정맥류의 원인과 치료, 예방법에 대해 흉부외과 전문의 류지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은 하지 정맥류라도 누구는 주사로 치료를 하고 또 누구는 수술까지 받기도 하죠. 병이 진행될수록 치료법은 복잡해지고 비용도 올라갑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느껴진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방일 텐데요. 하지 정맥류는 치료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꾸준한 예방과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풍성한 의학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